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을 감싸던 야간 조명은 평소보다 한층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제작진이 암전 30초 전을 외치자 무대 위와 관객석을 가로지르던 모든 불빛이 순식간에 꺼졌다. 그리고 정적 짧았지만 길게 느껴지는 그 침묵 뒤 오르간과 피아노가 섞인 잔향 같은 신시사이저 코드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카메라 리허설조차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이날 생방송은 트로트를 예능 플러스 시네마 플러스 콘서트로 확장하겠다는 MBC의 야심이 통째로 집약된 무대였다. 오프닝 드론샷이 천장 조명을 비추며 내려오자 두 개의 스폴라이트가 정중앙으로 모이고 하얀 안개처럼 퍼지는 스모그 사이로 순백 드레스를 입은 빈예서가 등장했다. 동시에 반대편 리프트에서 블랙 벨벳 수트를 차려입은 이명웅이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봤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하던 홀은 두 사람이 첫 마디를 내뱉자마자 전율처럼 흔들렸다. 첫 곡은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였지만 전주가 끝나갈 무렵 피아노는 빈예서의 물레방아 절반을 비대칭적으로 끼워 넣었다. 마치 두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한 강줄기에 흘려보내듯 남성적 서사와 여성적 서정이 한 곡 안에서 교차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이명웅이 후렴 내가 지켜 줄개를 힘있게 끌어올리면 빈에서는 이어지는 임시 리브레 파트에서 마음마저 돌아서지 않게를 물결처럼 부드럽게 받았다. 작곡가 김주원은 두 곡이 가진 비트와 키 감정 곡선을 뜯어 고쳐 트로트 밴드형 시네마 스코어로 재편했고 스트링 섹션이 믿어요의 마지막 모음료를 붙잡아 리버브를 걸어버리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다. 카메라 지미지비 원을 그리며 내려오자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한번 정확히 맞춰 잡았다. 그 몇 초가 생방송 역사의 결정적 클로즈업으로 남을 줄은 그들조차 몰랐다. 슬로 모션으로 재생된 듯 빈예서의 긴 속눈썹이 살짝 떨렸고 이명웅은 입꼬리를 1mm만 올렸다 내렸다. 그 미세한 표정이 곧 장르를 넘어선 대화가 되어 관객에게 닿았다. 팬들이 SNS 실시간 댓글창의 눈빛에서 음색이 들린다. 가사가 안 들려도 상관없다. 숨결이 이미 가사다. 같은 시를 쏟아낼 정도였다. 무대 뒤편 사이드 스크린엔 두 사람의 연습 영상이 실시간 페이드인됐다. 리허설 장면에서 이명웅이 피아노 앞에 앉아 이걸 내 키에 맞춰서 한반폰 내려볼까? 라고 묻자. 빈예서가 괜찮아요. 선배님 음에 제가 올라갈 테니 그대로 가세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자막도 없이 흘렀다. 그 순간 관객은 단순한 쇼를 넘어 뮤지션 간 신뢰라는 드라마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흥미롭게도 이 영상은 계획된 컷이 아니었다. 리허설 기록용 카메라를 담당하던 스태프가 이 장면은 꼭 방송에 실시간으로 써달라는 디렉서의 지시를 받고 팁 오버레이 방식으로 삽입한 즉흥 연출이었다.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메타 내러티브가 무대의 진정성을 증폭시켰다. 방송 2분 차트에서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미 빈에서 곱하기 쌓인 이명웅으로 바뀌었다. 같은 시간 빈에서 팬카페 다이얼릭은 동접자가 평소의 4배를 넘긴 1만 7천 명까지 치솟았고 이명웅 팬카페 영웅시대는 서버 로드 폭주로 30초간 접속이 지연되었다. MBC 유튜브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방에는 외국어 댓글이 비처럼 쏟아졌다. 일본어로 소울풀, 인도네시아어로 머린딩, 스페인어로 인크라이벨이 쉼없이 올라와 채팅창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었다. 후반부는 곡의 무드를 정반대로 비틀었다. 물레방아 특유의 청아한 러브송이 이댄 빛으로 변주되는 동안 두 사람은 무대 중앙을 가로지르는 15m 길이의 LED 러닝머신 위를 걸었다. 트로트 라이브에서 보기 힘든 하이브리드 퍼포먼스였다. 이명웅이 베이스 드롭 순간 슬랩 베이스를 연주하는 밴드 쪽으로 고개를 돌려 끄덕이면 빈에서는 그 타이밍의 하프톤 위에서 페이크 홀드를 걸어 가성을 펼쳤다. 10분짜리 세트가 끝나는 순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기보다 양손을 가슴에 포갠 채 동시에 90도 인사했고 관객석에서는 브라보가 아닌 미쳤다. 경애 표합니다. 같은 아들에 날린 섞인 감탄이 터졌다. 백스테이지 인터뷰는 기존 틀을 벗어나 유튜브 핸드카메라,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피봉을 든 막내 PD가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졌는데 이명웅은 빈예서 씨는 이미 완성형 보컬이에요. 제가 한 건 에너지 맞춰주는 정도라고 겸손해했고 빈예서는 선배님이 새벽 2시까지 건반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호흡을 초반에 빼두면 후렴에서 쉽게 램핑될 거야 라고요라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음악감독 김주원은 저 정도면 마치 오래된 듀오 같았다고 평했고 스태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조일가을 추석 특집 가자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환호를 터뜨렸다. 산업적 파급도 바로 수치로 나타났다. 방송 종료 30분 후 업로드된 무대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32만을 돌파했으며 좋아요 비율이 99.6%를 기록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빈에서 플러스 이명웅 키워드로 브랜드 협업 가능성을 브레인스토밍 중이다. 특히 빈에서가 삼성전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웅이 최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뮤즈로 발탁되며 맞물린 테크 곱하기 쌓인 음악 컬래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전문가는 음악적 교집합을 넘어 패밀리 브랜딩까지 확장 가능한 모델 케이스라며 당분간 광고 기획서에는 이 두 사람 이름이 필수 단어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시청률 또한 놀라웠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 평균 시청률은 18.4%였지만 두 사람이 등장한 21시 40분부터 10분간 순간 최고 시청률은 26.7%를 찍었다. 댁내 시청자 조사 그래프는 무대 종료와 동시에 V자 형태로 떨궜다가 급반등했는데 이는 무대 직후 시청자들이 모바일로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 TV를 일시적으로 꺼버린 세컨드 스크린 이동 현상으로 해석된다. MBC 편성전략팀은 프로그램 한 편 안에서 TV 시청률과 온라인 트래픽이 동시에 솟구친 건 드문 사례라며 하이라이트 클립 유통의 기민함을 자화자찬했다. 음악평론가 박수진은 방송 직후 칼럼에서 이명웅의 깊이 있는 호흡과 빈에서의 크리스탈 음색이 서로를 보색 효과로 떠받친 기적이라고 평했다. 서로 다른 질감이 상쇄되기는커녕 음량 폭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대의 빈틈을 메워주는 교차배음 현상까지 포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운드 엔지니어링 팀은 최종 믹스다운에서 서로 다른 톤을 살리기 위해 120Hz 부근의 EQ 컷을 다르게 적용했고 덕분에 같은 마이크를 써도 두 보컬의 존재감이 겹치지 않는 듀얼, 서라운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다. 무대를 지켜본 동료 가수들도 SNS에서 역사교과서에 실려야 할 뒤에 트로트의 신드네상스를 연밤이라는 해외 투어 포스터 같은 문구로 감탄을 이어갔다. 특히 후배 가수들은 앞으로 콜라보에서 세대 교류만이 아니라 음향 무대 스토리텔링을 통합 연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극받은 틀을 팍팍 냈다. 여러 기획사에서는 이미 세대 융합 프로젝트를 선언했고 디지털 음원 플랫폼은 세대별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을 준비 중이다. MBC 내부 관계자는 이번 무대를 하나의 프랜차이즈처럼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귀띔했다. 가칭 트로트 유니버스 라이브 시리즈로 분기마다 다른 테마, 다른 세대, 다른 장르와 트로트를 믹스의 예능과 드라마와 라이브를 한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다. 제작비가 만만치 않지만 방송가에서는 이미 이 첫 회차만으로 투자 가치가 증명됐다는 분위기다. 무대 메이킹 필름에서 공개된 비하인드도 화제였다. 리허설 2일차 새벽 1시쯤 빈에서가 고음이 갈라지는 문제로 고민하자 이명웅이 목 풀 때 휘파람으로 먼저 아성 음역을 눌러줘라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로프 스테이션을 켜고 빈에서의 휘파람을 레이어링한 뒤 피치 시프터로 3도씩 올려 즉석 몰티플라이 코러스를 만들었고 이를 헤드폰으로 들려주며 이 느낌으로 후렴에서 배음을 맞춰봐라고 조언했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팬들은 싱어 플러스 프로듀서의 완벽 결합이라며 열광했다. 양측 소속사는 무대 직후 추석 특집 또는 연말 시상식에서 재회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빈에서 측은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형태든 긍정 검토라 했고 이명웅 측도 관객과 교감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언제든 마이크를 잡겠다고 화답했다. 많은 이들이 라이브 앨범 혹은 듀엣 싱글을 기대하지만 두 사람은 무대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작품이라며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대를 보던 한 음악 교육학 교수는
이 순간은 튜닝된 목소리보다 튜닝된 마음이 빚어낸 하모니라며 가창의 기술을 넘어 정서, 교육, 문화, 융합, 사회적 연대까지 아우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산업 예능 문화학계를 넘나드는 이례적 호평은 곧 논문과 세미나 주제로 확장될 전망이다. 길게 보면 이 10분짜리 공동 퍼포먼스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트로트가 단일 장르에 머물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 서사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기존 세대 구분 방송 포맷 한계, 트로트 복구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선례가 생긴 셈이다. 앞으로 빈에서와 이명웅이 어떤 무대를 꾸미든 혹은 각자의 길에서 다시 만날든 그들의 이름은 트로트 르네상스를 촉발한 교차점으로 오래 회자될 것이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무대는 계속됐다. SNS 리얼스에서는 팬들이 즉석에서 음성 필터를 써 두 사람의 듀엣을 커버했고, 보안 아티스트들은 AR 리믹스 영상을 제작해 지하철 스크린에 띄웠다. 감동은 스크린 밖으로 번져. 누군가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다 말고 휴대폰에서 반복 재생되는 후렴을 따라 불렀고, 누군가는 퇴근길 버스에서 이어폰을 귀에 꼽은 채 살짝 눈가를 훔쳤다. 그중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띈다. 오늘도 일상을 버텨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멜로디로 바꿔준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무대가 남긴 여운을 정확히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빈예서와 이명웅이 다시 손을 맞잡는 순간 그건 단순히 두 보컬의 화음이 아니라 세대를 잇고 장르를 넘는 무한 리필 감동의 프로로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관객은 기대하며 숨을 고른다. 다음 페이지는 언제 넘겨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또 한 번 한국 음악사의 물줄기가 세 방향으로 꺾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밤 단 10분의 생방송이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했으니까.